한국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세 번째 시제기가 37분간의 시험 비행에 성공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에서는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기술에 대한 극찬과 부러움이 가득한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를 비롯한 잠수함, 항공모함 등 각종 최첨단 국방 전략 자산과 관련한 무기를 주제로 한 대화에 관해서는 온라인에서 매우 큰 관심사에 속합니다. 한국의 KF-21 발사 성공은 손흥민의 EPL 득점왕보다 더 큰 관심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지경인데요. 특히 KF-21 전력화는 비로소 동북아 공군력 균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한 홍콩의 언론사는 KF-21은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중국 매체들이 KF-21과 중국의 J-35를 비교하며 J-35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의 전투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에서 KF-21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폴란드 최대 방위사 업체인 PGG에서 새로운 기종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GG는 폴란드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KF-21을 유럽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PGG의 CEO가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번 KF-21 비행 소식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는 KF-21 시제 3호기가 5일 오후 1시 1분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처음으로 이륙했고 오후 1시 38분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호기의 시험 비행에서 공군 52전투 비행대대에서 조종관을 잡았고 최고 속도는 1차, 2차 때와 거의 같은 시속 370, 고도는 약 4,600m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행 중 랜딩 기어는 내려간 상태였는데요. 1호기와 2호기도 첫 시험 비행 시에는 랜딩 기어를 내리고 후속 비행으로 랜딩 기어를 수납했습니다. 시제 3호기는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부터 순서대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분야의 영역 확장 시험과 각 계통의 성능 시험도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시제 3호기는 속도와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용도 목적 시험 제작기이고 이에 앞서 시제 1호기는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시제 2호기에는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각각 갖추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1호기는 지난해 7월 19일, 2호기는 11월 10일에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시제 3호기의 성공으로 시제 4, 5,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에 차례로 비행시험에 투입된다 합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요.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인 라팔 전투기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부터 시제품까지 빨리. 일본의 경우 예산도 제대로 책정 안 하고 계획 단계에서 우물쭈물하고 점점 과정이 늦어가고 있으니 한국의 이런 결단과 실행의 속도는 부럽네. 제도상으로는 전시체제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모여서 할 일일까? 일본의 경우 입법기관의 관료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일하지 않아 입법 조치가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엄청 늦지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진행되지가 않아. 한국은 지금 항공 우주 사업에 힘을 넣고 있으니까 비행을 성공시켜서 축하해. 판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성능은 아직까진 미지수이지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적은 지금 자신만만한 건 당연할 거야. 이 전투기도 잘 팔리겠다. 한국은 무기를 참 잘 만들어서 부럽네.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는 다른 대체품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잖아. 한국의 무기 산업은 이미 유망하고 특히 전차 같은 건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요가 좋을지도 모르겠네. KF-21은 현재 4.5세대이지만 앞으로 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는 높은 스텔스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장을 스텔스 소재로 덮을 필요도 있고 웨폰 베이도 내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나?
한국을 비웃는 댓글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한국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형태의 비행기를 양산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거야. 일본은 테스트기를 띄운 뒤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일단 전자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후에 업데이트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선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KF-21의 성능이 어떻든 간에 자국에서 수출이 가능한 점이 부럽기도 해. 최근 한국의 전차나 자주포 등 무기 수출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출할 수 있었으면 해. 일본제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라 그 점을 피드백해서 점점 업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 씁쓸하네. 대만은 왜 개발 단계에서 투자하지 않은 거야? 필리핀 공군이 저 놀라운 전투기를 구매하기를. 한국 축하해. 성공했구나. 필리핀도 저 전투기 있었으면 좋겠어.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비 기술도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KF-21은 과도한 전투기야. 결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협력하게 될 거야. 분명 수출 시장에서 큰 돈벌이가 될 거야. 아주 모던하고 괜찮은 이 전투기를 원할 몇몇 나라가 떠오르네. 가격도 꽤 합리적일 것 같고. 그래, 바로 이거지. 작은 첫걸음, 미래의 가능성. 잘했다, 한국. 3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KF-X는 몽상이다. 절대 비행할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줬네. 한국은 경쟁력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였어. 한국, 일본 외에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나라는 없다고 봐. 한국에서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해서 주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 모든 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 개발사에 따르면 비행 전 지상시험의 95%가 완료됐어. 총 6대의 비행형 프로토타입 항공기와 지상시험 모델을 시험 중이라네. 흥미로운 전투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분명히 F-22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내부 무기 베이와 추력 벡터링이 없지만 감소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의 공군력에 비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멋진 전투기야. 터키에서 잘 보고 가. 한국 공군 축하해. 진짜 멋져 보인다. KF-21보람에는 F-35처럼 이착륙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것 같아. 좋은 전투기야. 한국 축하해.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오다니 정말 놀라워. 한국이 우주 로켓에 이어 전투기도 만드는 항공우주 강국이 됐다. KF-21이 향후 실전 배치될 시점에선 6세대 전투기가 날기 시작할 때일 것이고 기존 F-35도 업그레이드 됐을 것으로 생각되네. 수출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